바둑왕전 승자 3회전 이세돌 구단 대 안성준 5단의 대국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세돌 구단과 안성준 5단 승자 3회전에서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이야 설명이 필요 없는 기사이고요. 안성준 5단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성준 5단도 랭킹이 꽤나 높습니다. 10위권 중반인데요. 신예 최강자 중 한 명이고요. 정기대회 우승자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안성준 5단의 바둑은 왠지 치열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네, 두 기사 모두 수익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투형 기풍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과 안성준 5단의 승자 3회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BS 바둑왕전 승자 3회전. 이세돌 구단 2014년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고요.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안성준 5단, 올해 바이링배 16강 그리고 농심배 한국 대표로 발탁이 됐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성준 5단은 작년 그리고 올해 이름값을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안성준 5단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에 김지석 구단을 꺾고 물가정법의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죠. 네. 그때 압도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2대0 완봉승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네.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보통 신예 기사가 첫 타이틀을 획득하고 나면 정상권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 이후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안성준 5단과 함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신예들이 있는데요. 김정현, 이지연, 이원영, 안성준 이런 기사들이 빨리 성장을 해줘야겠죠. 네, 지금 그 선수들이 랭킹이 10위권에서 20위권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중국은 그 나이대 선수들이 이미 세계대회 우승을 했던 선수들 많습니다. 한국도 이런 고참 신인들이 좀 더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이 10위권을 뚫고 올라간 선수가 김승재 선수고요. 네, 현재 랭킹 8위입니다. 네, 뭐 비슷한 또래의 선수들인데요. 이세돌 구단이 얼마 전에 중국 바둑계의 거목이죠. 구리구단과의 10번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인터뷰에서 10번기도 중요하지만 10번기 이후의 행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뜻대로 잘 풀리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KBS 바둑왕전에 더더욱 전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작년에 한동안 슬럼프였다가 이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 바둑왕전 올해도 계기로 삼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세돌 구단 누가 뭐래도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고요. 전기대회 결승에서 박정환 구단과 만났을 때에도 사실 약간 슬럼프였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결과는 우승이었습니다. 안성준 선수는 또 안영준 선수와 형제 기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안영준 선수가 굉장히 화려한 바둑을 두잖아요. 네. 안성준 선수도 그런 편인가요? 글쎄요, 좀 더 형보다는 차분하고요. 네. 정통파에 가깝죠. 그러고 보면 오늘 대국하는 두 대국자는 모두 형제 기사입니다. 그렇네요. 이세돌 구단의 친형 이상훈 8단은 현재 바둑리그 감독이고요.
예전에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네. 실력도 막강한 선수죠. 같은 팀에서 감독과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안성준 선수와 안형준 선수는 얼마 전 또 바둑리그에서 형제 대결을 펼쳤었어요. 네. 종종 형제 네. 대결이 펼쳐지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훈 팔단이 예전에 신인왕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 네. 그때 결승 상대가 바로 동생 이세돌 구단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다른 기사와 만났을 때랑은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 묘하겠죠. 그래도 승부사로서 네. 바둑판 앞에서는 양보가 없는 치열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지금 이 진행이 재미있는 것이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과 대결을 펼쳤던 네. 10번기 제1국과 같은 포석입니다. 그때도 이세돌 구단이 100번이었나요? 그때는 이세돌 구단의 흑번이었습니다. 네. 흑으로 구리 구단이 이 포석을 상대할 때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기의 대결이었던 만큼 안성준 5단도 이 바둑 분명히 연구를 했을 거고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당시에는 저 부친수에 대해서 가만히 늘어주었는데요. 네. 이 수는 또 새로운 변화네요. 흑이 먼저 비틀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백에게 호구를 허용하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도 붙이나요? 이 수가 좀 묘한 수이긴 한데 네. 지금 처음 등장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예전에 기사들 사이에서 연구가 된 적도 있었고 실제로 최근에 신예 기사들 중에서 이 톡톡 튀는 기풍으로 잘 알려진 박창명 초단이 프로 실전 대국에서 이렇게 둔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연구가 됐다면 또 둘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 수를 떠올리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초반부터 재밌는 진행이 됐습니다. 좌상 형태 살펴볼까요? 네. 자, 원래 그때 바둑을 몇 수만 더 볼까요? 그때는 네. 이제 여기를 두니까 백이 이쪽을 두었고요. 네. 이렇게 다가오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훌륭한 한 판이고 흑은 이 두 점을 살려 나오면서 나중에 3-3의 뒷맛을 노리는 바둑이 되겠죠. 그런데 안성준 5단은 비틀었어요. 이 수의 의도는 뭘까요? 백이 어떻게 받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실전에서는 호구를 쳤지만 이어서 받든 네. 또는 이쪽으로 받든 둘 다 백이 당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있는다면 그때는 이제 3-3을 네.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쪽을 두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차단을 할 때 이렇게 밀면 원래 이 정석 진행은 흑이 여기 돌이 있을 때 이렇게 두어지는데 네. 지금은 이곳에 돌이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만큼 흑이 만족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백이 막으면 그때 또 느나요? 이쪽을 막으면 그때는 네. 이곳을 늘어갑니다. 네. 늘어가서 아까처럼 백이 협공을 한다고 쳤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인데요. 그 교환은 나중에 젖히고 단수 치는 것이 네. 흑의 권리라고 본다면 이쪽에 뒷맛이 남은 만큼 흑이 유리한 결과죠. 이건 분명히 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도 그 두 가지를 선택하진 못했고요. 호구를 쳤습니다. 어떻게 받아도 흑의 네. 의도에 걸리기 때문에 이 호구는 당연한데요. 이 수가 재밌어요. 네, 그 수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이 수는 이쪽 단수 치는 것과 백이 그곳을 는다면 네. 여기 돌파를 맛보기로 하고 있어요. 그냥 돌파를 하는 것은 막았을 때 다음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리 이 붙여둔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끼어도 이제는 단수 치면 오히려 백이 곤란합니다. 그럼 이 수에 대해서 양쪽을 해결할 수 있는 수는 없을까요? 백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곳을 젖히는 것이 있어요. 네. 젖힐 때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는 아까와는 달리 끊어가는 자세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젖히면 흑은 이쪽을 끊게 되는데요. 네. 있고 늘어서 진행이 됩니다. 백은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 왠지 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모양은 안 좋더라도 지금은 여기를 잇는 게 정수입니다. 스스로 빈삼각을 만드는 건데요. 원래는 절대 두지 말라는 형태인데 네. 지금은 여기 단수가 아프고 이쪽 돌파가 아프죠. 네.
그래서 그 양쪽을 모두 커버하는 수는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둔다면 뭐 흙이 여기를 밀어서 네.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젖혀갈 수도 있고 네. 또는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두고요. 네, 어쨌든 안성준 5단이 아주 실험적인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장면인데요. 두 선수는 어떤 진행을 시킬까요?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네, 역시 이세돌 구단도 하나 이어뒀습니다. 왠지 흙의 행마가 화려하죠. 화려하긴 한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실속을 차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흙의 돌들이 나중에 백의 뒷맛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만 해두고 발빠르게 손을 뺍니다. 안성준 5단의 바둑도 기본적으로는 전투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상대 뒷맛을 남겨둔 채 수수원을 진행시키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 대국은 중반전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흙이 당장 둘, 좌상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세돌 네. 구단이 먼저 벌려서 여섯, 일곱, 양날개의 모양을 여덟. 펼치고 있죠. 안성준 5단은 계속 모양을 키워가고 있고요. 네, 좌상기 형태는 볼수록 재밌습니다. 뭔가 두담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에서 좌상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워낙 뒷맛이 나쁜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흙이 활용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의 백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분명 중요한 형태입니다. 뭐 계속 이 상태로 보류가 된다면 형세 판단을 해볼 때도 어떻게 계산에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저런 형태가 남아있을 때 네. 실전에서 대국하는 기사들은 이 흐름으로 감에 의존하는 형세 판단을 하죠. 흔히 흐름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좌상기의 형태는 정말 바둑의 신이 아니고서는 20초) 저곳의 하나, 백집을 둘, 몇 집 정도로 쳐줘야 셋, 할지 정확히 넷,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이 바로 3-3에 들어간 모양. 이 형태도 최근에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한동안 많이 나오다가 네. 극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있는데 네. 아무튼 2014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한때는 20초. 대유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단지 지금의 여섯, 형태가 아니라 일곱, 네. 이제 변에 있는 흙돌이 중국식 형태로 한 칸 더 위쪽에 있을 때 이 형태가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뭐 이 모양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겨주고 말 때도 있는데요. 그건 당한 건가요? 그건 좀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두는 것은 정말 무난한 진행을 좋아하는 기풍이 아니라면 좀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네. 자, 실전도 역시 바깥으로 막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둘, 우하기 모양 셋,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두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형태가 네. 이 흙이 당한 이유는 네. 순환우기를 해보면요. 예전에는 백이 그냥 날일자로 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네.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달려도 백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형태는 흙이 이쪽을 받을지 붙일지 협공할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흙의 선택이 사라지게끔 백이 먼저 이 교환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네. 뭐 이건 원래 흙이 찝으면 이렇게 받는 자리니까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3-3을 들어갔을 때 뒤로 막으면 날짜 달렸을 때 이곳을 당한 것과 같은 형태죠. 이제 그만큼 흙이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 실전에서는 뒤로 막아주는 경우는 웬만하면 볼 수가 없고요. 네. 백돌이 여기에 있을 때만 뒤로 막곤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막아서 싸울 때 돌이 있으면 좀 불리하다는 뜻일까요? 지금 흙이 이쪽을 틀어 막는 것은 네. 세력을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백돌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이 세력을 사용할 곳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쪽을 막질 않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늘고 잇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만약에 초급자분들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네. 저는 그냥 여기를 이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간명합니다. 간명하면서 충분히 둘 수 있는 것이 다음에 나와 끊어서 이 뒷맛을 노리게 되고요. 잊지 않고 그냥 끊는 진행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여기를 네. 이렇게 끊는다면 지금의 형태에서는 흙이 먼저 찌르고 네. 늘어서 이거는 흙돌이 여기 있을 때는 사용이 되는데 여기 있고 백돌도 뭐 이런 곳에 있을 때는 사용이 되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아, 주변 배석이 또 관계가 있군요. 지금의 배석에서는 네. 이제 여기를 잇거나 또는 하변을 먼저 그냥 간다든지 네. 손을 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전투형 기풍은 이곳을 막아서도 둘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진행이 있는데 가장 간명한 선택은 네. 이수이고 그래도 간명한 걸 싫어하는 이세돌 구단은 이수를 두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백의 선택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해갈까요?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지금의 몇 수는 외길이고요. 그리고 호방한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장면에서 우변을 받지 않고 하변을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도 일단은 실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흙이 붙임 이상 있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선택 궁금합니다. 여러 수가 있겠지만 그냥 있는 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역시 치열하게 두어갑니다. 지금 백이 이 선에 막아간 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정도라면 상당한 고수입니다. 네. 흙이 젖히는 것과 느는 것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흙의 선택에 따라서 백도 응수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백의 선택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초급자 분들이시라면 네. 저 형태에서 그냥 귀를 꽉 이어서 확실하게 살아 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만 해두고 또 손을 빼나요? 지금 손을 돌린 것도 뭔가 이세돌 구단다운 착점인데 네. 이세돌 구단이 이 선에 교환 하나만 해두고 다시 좌변으로 갔는데요. 자, 어떤 의미였을까요? 20초. 하나, 네. 역시 이세돌 구단 그냥 있진 않았고요. 네, 여기를 막았을 때 흙이 네. 느는 것과 젖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를 늘면 백은 그때 귀를 이어서 둡니다. 네. 이제 아까 그냥 이은 것과 차이가 있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죠. 이건 명백하게 백의 이득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를 잇고 나서 나중에 막으면 흙은 젖히기 때문이죠. 네. 여기를 늘면 잇고
흙이 한 칸을 띄고 백이 이 정도 벌리는 진행이 거의 정석화되어 있는 진행인데 안성준 5단도 이건 뭔가 좀 당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네. 젖혀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손을 뺐어요. 흙이 여기를 들면 네. 백이 손을 뺄 수 없는 이유가 여기를 젖혔을 때 백돌이 잡힙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흙이 젖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백의 권리가 되면서 사활과는 상관이 없어졌고요. 네. 지금 이 수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그냥 여기를 받으면 여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렇게 눌렸을 때. 계속 눌리는 형태가 되는군요. 이 모양은 왠지 백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이쪽에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요. 먼저 그곳을 들어가고 네. 흙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먼저 이 수부터 볼까요? 네, 정석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붙이고요. 늘면 그때 이렇게 밀어서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백돌이 아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힘차죠. 그럼 흙도 다른 선택을 해야겠네요. 흙이 다른 선택이라면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것이 있는데 네. 기본형은 한 칸을 띄고 이쪽을 잡고 백이 붙이고 네. 흙이 느는 진행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도 백의 권리라고 볼 때 백이 아주 좋은 자세로 하변에 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는 먼저 벌려서 이곳을 눌림 당했다면 지금은 벌리고도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세돌 구단의 생각이고 네. 흙이 어떻게 응수를 하든 일단 이세돌 구단이 원하는 바는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흙의 최강의 반발이라면 여기를 한 칸 띄고 받을 때 그때 뭐 이쪽 어디를 오는 것이 반발인데 그렇게 된다면 접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안성준 5단도 이세돌 구단의 의도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떤 반발이 나올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성준 5단도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고분고분 받아주는 기풍은 아니거든요. 뭔가 반격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반격을 해야 할지 쉽진 않은 국면입니다. 반발을 한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건데요. 부분적으로만 놓고 20초. 보면 역시 하나, 흙이 둘, 입구자를 두어서 셋. 백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일감이지만 지금은 네. 그렇게 두기에는 왠지 백의 의도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역시 반발을 갔습니다. 흙은 좌변도 지키고 싶고 하변도 가고 싶은데 그 두 곳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안성준 5단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은 한 점을 움직여 나올 수 있나요? 네, 지금 나가는 20초. 것도 충분히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셋, 넷, 다섯, 두 점 머리 안 여섯, 아픈가요? 일곱. 지금 거기가 여덟. 아프기 때문에 네. 문제죠. 실전 하변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백이 두는 그 자리가 워낙 좋다는 거예요. 네. 좌변 한 점은 내줬지만 뭐 하변은 아주 좋은 형태가 됐어요. 지금 백이 둔 저수로 인해서 애초에 다가갔던 흙 한 점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형태입니다. 바로 넘어가네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네.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고 좀 날카롭다는 인상을 주는데 그런 이세돌 구단이지만 20초. 역시 지금 상황은 주변에 둘, 흙의 배석이 두터운 만큼 넷, 다섯, 참아두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끼워서 바로 넘어가는 수단, 잘 안 나오는 수단 아닌가요? 위기 십결을 보면 네. 피강자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강할 때는 자신부터 보호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백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이 빵 따냄을 하긴 했지만 백이 저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나오니까 그 빵 따냄을 두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성준 5단은 이바둑 결국은 우변에 있는 흑 모양을 좀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변 형태는 일단락이 된 건가요? 백의 뒷맛이 조금 나쁘긴 합니다. 네. 20초. 하나, 둘, 흑이 한 점을 따낸 그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다섯, 여섯, 뭔가 일곱, 패를 노린다든지 여덟, 여러 가지 아홉. 뒷맛이 있습니다. 가만히 늘어두는군요. 그 수도 재밌네요. 네. 언뜻 보면 공배 같은 자리죠. 네. 무슨 뜻이죠? 자, 이세돌 구단이 가만히 늘어둔 수 어떤 20초. 수였을지 잠시 보겠습니다. 셋. 네. 이세돌 구단이 재밌는 수인데요. 뭔가 뛰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여기를 넣은 것은 네.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이세돌 구단의 기풍을 생각해 볼 때는 네. 좀 의아한 수이기도 합니다. 이세돌 구단은 흔히 실리적이고 발 빠르고 날카롭고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수, 이 수는 이세돌 구단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두었던 이유는요. 우선 하변의 모양을 보시죠. 흑이 여기를 젖혀서 네. 끊을 때 이 패를 잊지 않고 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뒷맛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막는 것이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아. 여기를 막을 때 밟지 네. 않으면 그때는 젖히고 뭐 이쪽을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뒷맛이 듣는 있죠. 자리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가 네. 선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를 밀어서 네. 밀면 백은 이쪽을 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젖히는 수가 매우 통렬합니다. 네. 흑이 여기가 막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 한 점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가 싫었다면 한 칸이라도 더 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세돌 구단은 우선 선택이 이쪽과 이쪽을 전부 당한다면 백이 곤란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곳을 두느냐 이곳을 두느냐가 첫 번째 갈림이었을 텐데요. 네. 여기를 두면 흑이 나중에는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활용했을 때에도 여전히 여기 끊는 뒷맛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는 싶고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수가 이수인데 이 한 칸 뛴 것과 이수의 차이는 우선 이수가 다음에 나와 끊는 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노림도 갖고 있는 수군요. 이렇게 나와 끊었을 때에는 네. 흑돌에 대해 자충이 채워져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죠. 네. 나중에 나와 끊는 뒷맛을 노릴 때는 이 느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실제로 느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은 것이 네. 이 따내져 있는 흑 모양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부분에 뭔가 허점을 만들기보다는 네. 지금은 이수가 낫습니다. 네. 흑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흑은 뭐 여기를 벌린다든지 네. 아니면 높게 벌린다든지 어쨌든 이 빵 따내임 후에 중앙 날일자와 호응을 해서 우변의 모양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포석 단계에서 이 하변의 모양만 놓고 보면 백이 좀 성공을 거둔 듯이 보이네요. 우선 네. 중앙으로 머리도 내밀었고 넘어가면서 실리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포석은 이세돌 구단이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한성준 오단은 이제 우변, 우중앙을 최대한 키워봐야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변부터 먼저 손을 대고요. 상변을 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흑이 둔 수가 네. 덱 모양에 대해서 선수인지는 애매하거든요. 뒷맛은 나쁘지만 흑도 당장 결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아, 그러고 그쪽을 막습니까? 자상을 확실히 제압했어요. 이제는 뭐 특별히 뒷맛이 없겠죠? 네, 특별한 뒷맛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곳을 막았기 때문에 앞서 백이 두었던 중앙 뻗는 수가 저는 좀 흐름이 이상해 보이는데요. 셋, 넷, 다섯. 어차피 거기를 둘 거라면 일곱. 중앙 쪽으로 뻗었던 수로 거기를 두고 네. 흑은 그래도 실전에 두었던 날짜를 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만의 독특한 감각이에요. 20초. 확실히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셋, 남들과는 좀 다르게 다섯. 생각하는 독창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20판이 넘는 이세돌 구단과의 실전 대국을 통해서도 느꼈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같이 연구를 할 때에도 항상 느끼는 점입니다. 흑이 한껏 모양을 키웠기 때문에 20초. 백도 이제 더 이상 우변을 보류할 수 없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서 백이 승부를 걸어갈지 네. 아니면 삭감 정도를 할지 지금이 딱 선택의 기로예요. 승부를 건다면 어떤 수인가요? 지금 어깨 짚은 수 옆에 늘어야죠. 네. 좀 무거워질 수 있겠네요. 실전의 이세돌 구단의 선택은 네. 타협입니다. 가벼운 선택을 했죠? 네. 뭐 공격은 별로 안 받겠지만 대신에 흑집은 더 늘어나겠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세돌 구단이 두는 행마들을 보면 이세돌 구단도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100의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혀 서두르질 않고 있고 여유 있게 행마를 하고 있네요. 네, 이세돌 구단은 중앙 쪽 계속 가볍게 행마를 하는데요. 자, 형세는 어떨까요? 여기서 네. 흑이 먼저 백이 이곳을 네. 막았는데요. 저는 이곳을 막으니까 이 수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네. 그 이유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를 백이 막으면 흑이 이쪽에서 활용을 하지 이쪽에서 활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은 여기를 젖히면 받아주어서 흑이 이 두 텀을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결국 흑이 여기를 둘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백이 여기를 넣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수 치는 형태가 더 좋아 보입니다. 더 확실하죠. 지금은 이 중앙이 네. 그렇게 서로 간에 중요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전은 이쪽을 먼저 두고 먼저 두고 네. 여기를 두니까 막은 것은 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 나중에 네. 이세돌 구단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세돌 구단만의 생각이 있겠죠. 자, 이제는 뭐 삭감 빨리 해 들어가야 되는 장면인데요. 네. 자, 이렇게까지 늘 수가 있었던 거죠. 느는 선택을 했다면 네. 때이르게 승부처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흑은 바깥쪽에서 공격을 가나요? 부분적인 형태만 보면 원래 기본형은 밀고 네. 한 칸을 뛸 때 늘고 네. 이 날일자 실전에 많이 나오는 형태죠. 네. 그런데 지금 흑이 이 선택을 할 리가 없고 흑은 중앙에서 덮어 씌워서 이 전체 모양을 이용을 합니다. 네. 백이 이곳을 밀어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거의 백도를 잡으러 가는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사느냐 잡히느냐가 바로 승부인데요. 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불리했다면 그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바둑이 네. 불리하다면 뭐 아까처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포석 단계에서 백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실전에서는 이곳을 두고 여기를 두니까 네. 이쪽으로 한 칸을 띄었죠.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흑이 만약 여기까지 덮어 씌웠다면 그때는 늘어서 네. 아까보다 한결 여유가 있죠.
그래서 안성준 5단도 이곳을 젖힌 것인데 이세돌 구단이 계속 여유 있는 행마를 하니까 네. 안성준 5단 쪽에서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는 국면입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은 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준 5단이 추격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6, 7, 8, 9, 10. 그런데 4번 남았습니다. 하변도 뒷문이 열려 있고요. 그렇게 백이 여유가 있는 건가요? 하변은 이 패를 통해서 흑이 조금 득을 볼 여지가 있긴 한데요. 네. 나중에 노림이지 당장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흑은 우변, 우상까지 이어진 큰 형태도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지금 상변 쪽에 20초. 베개 모양으로 하나, 당해낼 둘,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네. 넷, 안성준 5단이 크게 7, 잘못 둔 수는 여덟, 없으니까 9. 백이 만약 기분이 좋은 진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안성준 5단 상대가 워낙 여유 있는 행마로 나오니까 역시 좀 조급했나요? 강하게 두어갑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이세돌 구단은 바로 받아주진 않았고 네.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하고요. 항상 이 고수들의 작전을 보면 상대가 어딘가를 두어왔을 때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인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성동격서의 작전이죠. 성대가 물어본 곳은 오히려 대답을 안 해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흑이 네. 상변을 건드렸을 때 전혀 응수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흑이 응수타진을 한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20초. 하나, 둘, 안성준 5단도 넷, 상변을 다섯, 어떤 식으로든 6, 타개를 일곱, 해봐야 할 텐데요. 8, 9. 중앙을 들여다본 수는 오히려 중앙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5, 6. 백이 두 번을 중앙으로 여덟, 행마했지만 아홉. 뭐 아직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돌들이고요. 오늘 이세돌 구단 바둑의 특징은 날렵함이네요. 이 바둑 포석 단계에서 안성준 5단이 둘, 굉장히 날렵한 셋, 그리고 네. 실험적인 수를 두었는데 네. 그것이 여섯, 상대인 이세돌 구단을 자극했을까요? 8. 도리어 중반부터는 매우 날렵한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둑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중앙 형태 그리고 상변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네. 젖혀간 장면입니다. 아무 응수도 하질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백이 응수를 한다면 네. 이쪽을 끊거나 이쪽을 끊는 수인데요. 그래도 끊는다면 이쪽이 방향이 맞고요. 네. 그때는 흑이 단수를 치고 딸 때 이렇게 호구를 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나중에 이 한 점이 제압을 당했을 때 네. 이세돌 구단이 염려한 부분은 그때는 흑이 바둑이 두터우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실전처럼 편하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결정이 되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요. 네, 먼저 여기를 물어봤고요. 네. 만약 흑이 이곳을 늘었다면 귀에서 사는 뒷맛이 있는 만큼 네. 이 한 점을 가볍게 처리를 했겠죠. 끊어서. 그런데 실전은 실리로 버티니까 단수 치고 네,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안성준 5단도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뭐 이런 곳을 호구 친다든지 흑도를 먼저 타개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어쨌든 이곳을 누르는 것이 조금 활용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을 통해서 중앙의 백도를 공격하는 진행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흐름은 제가 볼 때는 흙이 좀 행마가 꼬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쪽을 타개하자니 뭔가 집으로 부족한 흐름으로 가게 되고요. 실전처럼 중앙을 공격하자니 애초에 백이 두었던 네. 이 늘어든 수로 인해서 중앙의 백돌은 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위협적인 공격은 잘 안 됐는데요. 네. 이 한 칸 띈 수도 굉장히 날렵한 행마고요. 일리가 네. 있죠. 있는 것은 실전처럼 흙이 나왔을 때 조금 무겁고요. 어차피 당장 안성준 5단이 이 한 점을 나와 끊는 정도로 만족을 하진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일전이 교환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백이 이 부분 어디를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이 흑돌은 조금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네. 결국 안성준 5단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중앙 백돌에 대한 공격입니다. 중앙 승부처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성준 5단은 공격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집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고요. 공격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그 자리 나오죠. 그 자리가 흙의 행마를 네. 곤란하게 만드는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과연 중앙백을 공격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성준 5단이 네. 중앙 쪽으로 나오는 틈에 점점 좌상귀 쪽에서 흙이 건드렸던 그 모양들은 행마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셋, 그렇다면 지금 안성준 5단이 다섯,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은 여섯, 그 부분은 반 여덟, 포기를 하고 아홉. 중앙 공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아래쪽에 백의 형태가 워낙 단단하게 중앙 백돌에 대해 응원군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앙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바둑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섯, 이것을 여섯, 지금까지의 일곱, 진행이 잘 여덟,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홉. 안성준 5단이 크게 잘못 둔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행마가 꼬이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노련하게 이세돌 구단이 반면 운영을 잘했고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중앙 쪽에서의 행마가 좋았습니다. 그런 바둑이 종종 있죠. 분명히 패착이 없었는데 한 번도 기회가 없었던 바둑. 그렇게 지면 참 그 패배가 아픈데요. 네. 지금은 흑이 좀 얻어낸 건가요? 중앙에서는 네. 100 몇 점을 잡았죠. 그런데 그 부분은 흙집으로 다 들어간다고 해도 20집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변의 형태를 보시면 네. 좌상기 쪽에 흙돌이 전부 하나, 잡히는 순간 둘, 그곳이 20집이 넘게 불어나고요. 다섯. 그리고 애초에 여섯, 우상기를 건드려서 백이 여덟. 넘어간 것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 흙이 미치는 장사입니다. 중앙 부근만 보면 흑이 상당히 집이 많이 늘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크게 득을 본 건 없군요. 지금 장면에서 안성준 5단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네. 중앙은 중앙대로 접수를 하고 좌상귀에 그 약간 뒷맛이 나쁜 자리를 건드려서 뭔가 네. 수를 낼 수 있다면 둘, 셋, 그것이 흙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섯. 일단 중앙은 여섯. 챙겨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덟, 아홉, 열. 흑 3번 남았습니다. 그렇게 두려면 중앙에서도 선수를 잡아야겠죠? 지금 당장 손을 빼기에는 약간 뒷맛이 나쁘긴 한데 네. 20초. 아슬아슬하지만 둘, 이 셋, 흐름이라면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 받긴 받되 강하게 받네요. 네, 지금 젖힌수는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쪽을 젖혀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하변을 좀 지켜두겠다는 뜻이네요. 이런 경계선이라면 집도 꽤 붙을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세돌 구단이 호락호락하게 집을 허용하진 않겠죠. 자, 중앙 쪽 안성준 5단의 강수가 나왔는데 그 수는 어땠을까요? 네, 이 정면에서 네, 최강인 거죠? 네, 그쪽을 네. 젖혀봤습니다. 여기를 이으려는 생각을 했다가는 네. 지금 이쪽이 사실 좀 얇아졌어요. 네. 한 칸을 띄면 여기 약점, 여기 약점. 백이 두터워지면서 상대적으로 흙이 좀 얇아졌죠. 오히려 흙을 걱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을 잇기는 싫고 그렇다고 안 받자니 뒷맛도 나쁘고 이쪽 부근에 좀 당하는 이 자체가 끝내기로 크다 보니까 네. 실전에 젖혀서 만약 백이 늘어준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지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곳이나 이곳으로. 네. 그리고 문제는 이쪽 끊는 약점입니다. 네. 그런데 백이 이쪽을 건드렸을 때에는 여기를 막고 조금 어렵긴 한데요. 끼어가는 뒷맛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쪽을 밀고 버티려는 생각 같네요. 네. 이쪽을 밀면 백이 부분적으로는 뭔가 탈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반대쪽의 백돌 여기를 다시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을 노려보겠다는 생각이군요. 그리고 뭐 이런 자리도 한 반은 선수로 듣고 있으니까요. 네. 특히나 흐름이 좋은 이세돌 구단이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아직 실전에서는 네. 착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부분적으로는 네. 이렇게 느는 수가 일감이긴 하고요. 문제는 안성준 5단이 여기를 최대한 집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지금 이쪽 부근이 전부 백이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크게 여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과연 집으로 대항할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이세돌 구단의 우세입니다. 네. 자, 안성준 5단이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좌변에 갔군요. 네, 그곳을 네. 나오고 흙이 끊으면 백이 네. 다시 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다섯, 중앙을 정리하려는 여섯, 생각일까요? 부분적으로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닌데요. 네. 그곳의 활용을 통해 백도를 두텁게 만들고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응수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20초) 하나, 그리고 둘, 지금 저 셋, 백이 나와 끊는 수에 대해서 다섯, 흙이 어설프게 여섯, 응수했다가는 일곱, 여덟, 자체로 수가 나는 아홉.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흙이 빈 삼각으로 두는 수가 정수입니다. 보통의 맥점이라면 오히려 백이 두었던 그 2선 자리를 갖다 붙였어야 하는데 네. 그랬다가는 여기서 바둑이 끝이 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되고 보니까 여섯, 그쪽도 일곱, 맛이 좀 여덟, 나쁘네요. 아홉. 흙이 103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네. 잡고도 전체가 살아있는지도 의문이고 뭐 당장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그쪽의 백이 흙 돌을 괴롭힐 여지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중앙에 백돌이 두터워지는 거죠. 당할 자리가 많죠. (20초) 그곳을 나와 하나, 끊는 수가 둘, 셋, 생각보다 넷, 두텁게 정리가 되네요. 다섯, 네. 여섯, 제가 일곱, 초반에 이세돌 구단이 그쪽 부근에 아홉. 가만히 늘었던 수를 완착이 아닐까라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자리에 가 있는 거죠. 네. 이세돌 구단이 하나, 좌변에서도 둘, 또 충분히 셋.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좌변 형태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초반 포석 단계에서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늘었을 때 네. 그러고 나서 이쪽을 두었을 때
왜 이 형태를 만들지 않고 이 형태를 만들었는지 네. 나중에 이세돌 구단에게 좀 물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수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었는데요. 네. 실전처럼 이렇게 중앙전이 되고 나니까 네. 이곳을 나와 끊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두터움이 생겼습니다. 네. 보통의 맥점은 흙이 여기를 붙이는 것이 맥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거기를 붙였다가는 바둑이 끝이 납니다. 네.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네. 이어야죠. 그때 여기를 나갑니다. 네. 막을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끼워서 네. 뭐 필연의 진행인데요. 끊고 그렇군요. 흙이 뭐 비틀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네. 단수를 칠 때 이으면 이건 흙이 다 잡혔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빈삼각밖에 없고요. 네. 하지만 빈삼각으로 백도를 제압하는 순간 네. 실전에도 볼 수 있듯이 세 점을 잡긴 잡았대 이곳을 선수로 당했고요. 네. 나중에 이 형태는 백이 끼우면 받아야 되고 네. 여기를 단수 치면 결국은 이 패는 백이 이기는 패죠. 그러고 여기를 내려서면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집으로도 상당히 당하고 네.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도 아니고요. 괴롭힘을 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 중앙마저 두텁게 정리가 되니까 네. 확실히 백이 좀 이쪽 부분을 처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으로 또 가는데요. 이 날일자 좋은 네. 자리죠. 이 날일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끊고 이어서 막으면 끼우는 수를 엿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중앙을 받아야 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좀 여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안성준 5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지금 흐름이 일곱, 확실하게 백 쪽으로 여덟, 넘어갔어요. 아홉. 그래도 안성준 5단이 네. 노릴 부분이자 이 바둑에 변수가 있다면 하나, 상변의 백의 형태는 넷, 집 모양으로 다섯, 볼 수 있습니다만 여섯, 뒷맛은 일곱, 굉장히 나쁜 자리입니다. 여덟, 네. 아홉. 그 부분 말고는 백이 이제 특별히 약한 곳이 없는 건가요? 그곳이 지금 확정가라면 바둑은 끝이 났습니다. 네. 안성준 5단은 상변의 그 뒷맛을 노려야 돼요. 지금 둔수도 굉장히 크죠. 흙이 먼저 그곳을 삼선에 입구자로 두었다면 집으로도 크고 뒷맛도 좋아지는 자리인데 백이 먼저 두니까 마지막 거의 하나, 선수성으로 둘, 백이 끝내기를 셋. 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드디어 노림을 결행합니다. 하변 쪽의 흙의 형태가 굉장히 엷긴 한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지키고 있을 시간이 없죠. 성준 5단도 흐름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반발을 해갈 수밖에 없고요. 네. 뭐 단순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수단 지금은 피해야겠죠. 최대한 마지막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나,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패 정도는 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패가 된다면 그래도 성공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성공이죠. 네. 그런데 그 패가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타격을 입는 패는 아니고요. 흙을 추격하면서 하나, 계속 둘, 쫓아가는 패 정도로 셋. 보입니다. 넷, 다섯.
네, 지금 일선 단수를 친다면 흑은 이어질 수는 없죠. 그 정도 여유 있는 형태는 아니고 일단 패로 버틸 텐데 패로 버티고 2초, 중앙 쪽으로 뚫고 둘, 나온다면 네. 셋, 쉽게 넷, 잡히진 않겠습니다. 5, 6, 7, 8, 9. 네, 그래도 역시 마지막. 유리했던 이세돌 하나, 구단의 입장에서는 둘, 그 상변 셋, 베개 모양이 계속해서 좀 뒷맛이 다섯, 나쁜 자리였죠. 6, 7, 모양이 여덟, 나쁜 곳은 9. 어떻게든 수가 나기 마련인데 지금도 거의 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저 패가 네. 넷, 흑이 이겼을 때 다섯, 베개에게 엄청난 타격을 여섯, 주는 패라면 흑은 일곱, 하변에 여덟, 악수 패감을 아홉. 쓰면 되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백도 흑이 악수 패감을 쓰면 그것을 받아먹고 흑이 패를 따내면 뒤로 후퇴를 하면서 추격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패감 쓰는데도 좀 제한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준 5단이 쓴 패감도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확실치 않은 패감을 쓴 둘, 것인데 셋, 넷, 5, 이세돌 구단의 여섯, 선택을 보겠습니다. 7, 8, 9, 10, 100. 3번 남았습니다. 지금 초읽기를 한번 사용했다는 것은 패를 해소하고 귀를 포기했을 때에 대한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해소를 하는군요. 지금 형세 판단 끝에 네. 해소를 했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된다고 해도 이세돌 구단은 백의 우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하기도 굉장히 크지 않나요? 우하기와 상변의 네. 그 바꿔치기로만 생각을 둘, 해보면 상변은 원래 셋, 백진영이었고 넷, 우하기는 5, 갑자기 공짜로 여섯, 흑이 돌을 일곱, 잡았으니까 네. 당연히 여덟, 흑이 이득이죠. 9. 제가 볼 때 지금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 하변 쪽에 흑의 엷은 돌입니다. 우하기를 잡았으니까 엷은 돌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일까요? 오히려 자충이 채워져서 지금은 네. 더 엷어졌습니다. 20초 하나, 둘, 뭐 셋. 그런 부분들이 넷, 있기 때문에 다섯, 백도 순순히 여섯, 우하기를 내줬겠죠. 바로 하변으로 향하는데요. 네,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 선택은 어땠을까요? 네, 실천에 결국 네, 패를 들어가고 만약 이 패가 흑이 이겼을 때 바둑을 끝내는 패라면 네, 미리 이런 곳은 젖혀두면 백이 끊었어야 하거든요. 이래놓고 이 패감을 쓰면 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쓰면 백이 그냥 후퇴를 하고 쉽게 네. 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흑은 이렇게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부터 쓴 건데요. 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형세 판단을 한참 해보다가 해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실전에 굉장히 큰데요. 여기를 두면서 네. 굉장히 크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아래쪽에 뒷맛이 더 나빠졌습니다. 네, 이 흑의 두 수가 없을 때에는 실전처럼 백이 호구 친다면 흑이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오히려 이곳에 두 번을 두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백이 하변을 갔고요. 네, 지금 여기를 찌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흑이 이곳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곳을 네. 받으면 한 칸 띄어서 이쪽이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받긴 했는데 문제는 여기를 찌르고 지금 이으면 백이 다시 살았거든요.
네. 흙이 끝까지 추격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여기를 먹여쳐서 네. 딸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최소한 패이고요. 그냥 쉽게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때 끊고 쭉 나가도 흙이 다 잡혔습니다. 그럼 결론은 100만 이쪽 패를 해소한 거네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다행히 흙도 이곳에 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받고 네. 이쪽이나 이쪽을 받고 아마 여기를 젖혀서 하변에서 좀 득을 보는 진행으로 다시 살려주고요. 네, 타협이 네. 될 겁니다. 역시 실전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이곳을 찌르고 네. 실전에 이었죠. 찌르고 이으니까 이제 이곳을 두고요. 지켰고요. 단수 치고 네. 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팩감을 쓰고도 귀에 백돌이 살았고 네. 하변은 그래도 젖혀도 늘면 이 단수가 선수라서 당하긴 하겠습니다만 결정적인 피해는 입힐 수 없으니까 네. 백이 좀 득을 본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의 흙 모양은 원래가 굉장히 얇았어요. 그 얇은 형태가 모양이 정리가 되면서 네. 지금 이렇게 집으로 득을 보니까 이곳과 이곳의 접전은 흙이 그렇게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단지 문제는 네. 애초에 형세가 백이 좋았던 데 있죠. 네. 지금 이런 식의 바꿔치기는 여전히 이세돌 구단의 우세입니다. 네. 자, 큰 변화는 있었지만 형세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8, 9. 뭐 체감상은 백이 우화도 살았고 상변도 완전히 드러냈으니까 마지막. 굉장히 득을 본 것 하나, 같은데 그만큼은 셋. 아니군요. 넷, 다섯. 방금 전에 여섯, 접전에서는 뭐 일곱. 어느 쪽이 득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문제는 흙이 득을 보진 못했다는 거예요. 네. 원래 백이 네. 앞서는 형세였기 때문에 안성준 오단은 계속해서 뒤처지는 형세에 네.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변이 흙이 10초. 가장 큰 노림을 하나, 가질 수 있었던 둘, 곳인데 셋, 결론이 이렇게 넷, 났고요. 다섯, 흙이 또 여섯, 노려볼 수 있을 일곱, 만한 곳이 여덟, 남았나요? 9. 글쎄요, 점점 백, 판이 메워짐에 두번 따라서 남았습니다. 이제는 안성준 오단이 변화를 구할 곳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냥 눈대중으로 개가를 해보아도 네. 좌변에 103점을 잡고 초. 있는 흙 모양이 둘, 한 셋, 8집 정도거든요. 넷, 다섯. 그렇다면 우하기의 여섯, 100집과 같습니다. 일곱, 그런데 여덟, 우변의 아홉. 흙 진영이 과연 상변의 100 모양과 네. 하변의 100 모양 이 양쪽을 모두 당해낼 수 있는가? 그러고도 덤을 남길 수 있는가? 이건 의문이죠. 대충 눈으로 보아도 100집이 네. 더 많아 보입니다. 뭐 흙도 큰 집을 지었지만 백 모양도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하변에서 102점을 잡고 네. 조금 더 성과를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100도 아래쪽으로 늘어서 넘어가는 형태가 되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성준 오단 그래도 지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네. 중앙밖에 없습니다. 중앙이 아주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뭔가 해볼 10초. 곳은 하나, 정말 중앙밖에 둘, 남질 않았네요. 네. 넷, 다섯, 여섯. 중앙 쪽의 백도를 건드리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 상변의 백 모양을 지우는 그런 식의 흐름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백이 중앙을 하나, 살린다면 둘, 셋, 뭔가 넷. 상변 쪽을 끊어가서 판을 어지럽혀야죠. 아, 이세돌 구단이 거기까지 둡니까? 그 수가 상변 쪽의 뒷맛을 마지막. 확실하게 만드는 하나, 네. 두터운 자리이긴 한데 셋, 넷, 다섯, 글쎄요, 여섯, 한 번 더 흙이 일곱, 꼬부린다면 여덟, 아홉. 네. 이때 중앙을 흙이 잡는 것과 거기까지 늘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놀람의 연속입니다. 최대한 집을 키웠는데요. 아니 근데 그 수는 괜찮은 건가요? 중앙에 백돌이 잡히거든요. 네. 어떤 대책이 있는 걸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성준 5단도 두면서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네. 저는 당연히 백이 이 부분을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곳이나 이곳을 두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이곳을 끊으면 그냥 뒤에서 치면 그만인데 네. 실전에서는 여기를 두었습니다. 네. 그러고 그리고 여기까지도 받아요. 네. 지금 네. 백은 잡혔거든요. 연결은 이제 없는 거죠. 네,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세돌 구단이 흔들리면서 착점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수밖에 없다는 듯이 이수도 노타임으로 두었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쉽게 국면을 마무리 지어도 이겼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들어갔는데도요. 과연 그럴지 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이런 있는 자리는 백의 권리입니다. 여기를 나가는 뒷맛이 나쁘고 중앙도 뒷맛이 나빠서 네. 이곳을 이으면 흙이 받아야 하는데요. 흙집이 한 104집 정도? 네, 100집이 넘는군요. 그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네. 흙이 지금 여기를 받고 네. 백이 이쪽을 괴롭히고 이제 넘어가면요. 백은 8, 지금 이쪽을 다 포기하고도 바둑이 거의 반면 승부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도요? 네, 흙이 이겨봤자 반면 한두 집 정도? 네, 반면 승부네요. 지금 뒷수순을 예상을 네. 해보면 실전에서도 있고 여기는 진행이 되었는데 백이 이런 자리가 다 지금 선수죠. 네. 뭐 이렇게 다 선수가 되고 여기를 끼워도 이건 백의 권리입니다. 네. 흙이 받고 여기를 선수하고 결국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쪽을 교환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가면 흙이 안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연결을 해야 합니다. 네. 그때 여기를 들여다보고 지금 다 필연이에요.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도 받아야 되고요. 네, 이걸 교환하고 여기를 찝으면 이제 연결을 해야죠. 네. 네, 이곳은 먼저 찍고 넣는 것이 더 정확한 수순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두고 이건 그냥 바둑이 끝이 났네요. 제가 지금 계산한 것은 네. 이렇게 두고 여기를 전부 끝내기 수순도 뭐 어려운 게 없군요. 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쉽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넘어간다고 봤을 때 네. 반면 승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세돌 구단이 네. 정확한 계산에 의한 이 중앙 버림돌 작전이었네요. 네. 짧은 시간 안에 형세 판단이 대단합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수순 지켜보시죠. 사실 저만큼 중앙이 들어갔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횡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그 전부터 어느 정도 형세 판단을 해 두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정확한 형세 판단에 의한 깔끔한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의 문제는 끝내기에서 특별히 달라질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안성준 5단이 네. 제가 계산했던 그 그림대로 가지 않고 반발을 했습니다. 약간 틀었네요. 원래는 배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역으로 갔습니다. 약간 무리로 보입니다. 지금은 안성준 5단이 네. 그냥 마지막. 평범하게 가서는 하나, 집이 부족하니까 셋, 승부수로 네. 다섯, 그쪽을 붙여서 여섯, 버텨간 거죠. 일곱, 여덟, 아홉. 뭐 어차피 단순히 끝내기를 해서는 덤이 안 나오는 형세이기 때문에 네. 무린 걸 알면서도 이렇게 비틀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 전체가 마지막. 위험합니다. 네. 하나, 둘, 좌측의 흙이요. 네. 이건 거의 빠질 데 없이 잡힌 것 같은데요. 흙이 103점을 잡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네. 그 형태에서 둘, 육궁을 만든다든지 넷, 또는 비계 형태를 다섯,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곱, 그렇다면 바깥쪽에서 여덟, 뭔가 한 집을 내야 하는데 지금 이건 잡혔습니다. 주변 백도 두텁고요. 네. 백의 약점도 특별히 없습니다. 석점을 잡고는 있지만 뭐 그 궁도로는 살 수가 없고요. 지금 흙이 둔 자리 마지막. 한 칸 우측으로 하나, 백이 찝어 간다고 해도 셋, 자체적으로는 다섯, 흙이 못 살고 네. 일곱, 어떤 수가 날 것 여덟, 같지도 않고요. 아홉. 네, 역시 그 자리 갑니다. 지금 이건 흙이 잡혔습니다. 이세돌 구단 오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 강약 조절이 하나, 둘, 안성준 5단을 셋, 압도하고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디 해볼 데가 없군요. 네, 해볼 데가 없습니다. 너무 좁아요. 지금은 건드리고 있는 네. 좌변 쪽이나 또는 중앙 쪽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103점을 잡고 있는 그곳에서 비계 형태를 만들어야 네. 흙을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비계 형태는 절대 마지막.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흙이 둔 자리와 지금 일선을 내려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보면 지금 내려설 때 빅을 만들 수가 없죠. 이 잡혀있는 석점이 흙을 끊고 있는 마지막. 석점이기 때문에 둘, 빅이 셋, 나오기는 넷, 다섯, 불가능하고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 아홉. 형태가 빅이 되기 위해서는 네. 잡혀있는 103점 한 칸 아래쪽에 세 곳의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가운데 자리와 방금 전 백이 일선에 내려섰던 곳 한 칸 위쪽 그 일선을 두 곳을 흙이 모두 두어야 비계 형태가 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한쪽을 두면 반대쪽을 백이 두니까 흙이 잡히는 궁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한성준 5단 마지막 승부수 들고 나왔지만 좀 무리였고요. 이세돌 구단 오늘 정말 대단한 한 판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네. 중반 전투력은 뛰어난 것이 원래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정확한 형세 판단까지 겸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에 중앙을 받지 않고 갔으면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집이 워낙 커서 지금 네. 안성준 5단도 정확한 형세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바둑은 백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성준 5단도 오늘 바둑은 정말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검토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네. 흙이 안에서 살 수는 없고요. 뭔가 연결을 꿰야 하는데 어차피 바둑은 이세돌 구단의 승리였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안성준 5단에게 승리하면서 승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안성준 5단도 기세 좋게 이 3회전까지 진출을 했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정말 오늘 안성준 5단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네, 강약 조절이 완벽했던 한 판이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이세돌 구단이 얼마나 빠르게 형세 판단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박정환 구단의 승전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이세돌 구단도 올라갔으니까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기에 이어서 다시 리턴 매치가 되나요? 아무튼 지금 이 본선 강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어떤 선수가 우승할지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KBS 바둑왕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